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같은 민족에게 같은 언어로 교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참 어려운 일인데요. 유럽의 어느 작은 나라에서 그것도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언어로 교화의 꽃을 피운다면 어떨까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유럽 리투아니아에 거주하며 에스페란토로 해외 교화를 이끌고 있는 최보광 원무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무님. 반갑습니다. 최보광입니다. 네, 지금 한국은 봄 기운이 완연한데요. 현재 계시는 리투아니아는 날씨가 어떤가요? 한국 서울이 북위 38도이고 제가 살고 있는 리투아니아가 북위 55도입니다. 요즘 낮 기온은 상승해 영상의 날씨지만 밤 날씨는 여전히 영하의 날씨입니다. 여기도 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겨울철입니다. 완연한 봄을 느끼기에는 4월 하순경에 가서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저희 매거진원에서 3기째 에스페란토 원불교 교석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도 늘어나고 호응도 뜨거워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염원하고 성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지난해 11월 원불교 교도가 아니더라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대종경 요금품,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대산종사법어 교훈편의 에스페란토 번역본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0여 명이 참가했는데 에스페란토도 배우고 원불교의 좋은 가르침도 배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건강경과 반야심경을 배울 때는 30여 명이 참가했고 지금은 원불교 정전 공부를 하는데 45명이 함께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리투아니아도 우리에게는 유럽의 다른 곳보다는 조금 낯선 곳인 것 같고요. 에스페란토 또한 사실 그렇게 익숙한 언어는 아니거든요. 리투아니아에 가시게 된 계기, 또 어떻게 에스페란토로 원불교를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인구가 300여만 명으로 발트 3국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나라이지만 14세기 말력부터 300여 년 동안 발트해에서 흑계까지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가진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당시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다양한 언어, 종교, 문화가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시대로 후대 사상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1887년 국제어 에스페란토를 창안 발표한 자메노프 박사입니다. 그의 처가가 오늘날 리투아니아 제2의 도시 카우나스에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직접적 계기는 리투아니아인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간접적인 계기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1990년입니다. 그때 에스페란토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엘테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에스페란토를 처음 접한 때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기 바로 직전인 1981년 2월입니다. 당시 대구 서승로 교당에서 원불교 교리를 에스페란토로 번역해 해외 교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종로교당 청년의 활동 관련 기사를 읽었습니다. 좋은 활동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왠지 모르게 에스페란토와 종로교당이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면 종로교당을 다니고 에스페란토를 배워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1987년 대학원 졸업 후 종로교당 청년회장을 맡으면서 당시 좌상교감님의 배려로 종로교당에서 살면서 원불교 정전을 본격적으로 에스페란토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전에 이어 대종경 등 순차적으로 교수를 번역하라는 말씀이
그때 있었습니다. 원불교 교수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스페란토 언어 실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현 좌산 상사님의 정신적, 물질적 후원에 힘입어 헝가리로 유학을 결행했습니다. 원불교가 4, 50년 결실기를 지나 4, 500년 결벽기에 이르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흩어져 있는 원불교 교도 간 의사소통이 교단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원불교나 에스페란토나 아직 세계적 주류가 아니지만 미래를 향하여 누군가 어느 한 분야를 맡아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누군가의 역할을 남에게 미루기보다는 인연이 되었을 때 제가 맡아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오늘날까지 원불교와 에스페란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 법어, 불조요경, 예전, 교사, 대산종사 법어, 이 좌산상사 정전좌선의 방법 해설 등을 에스페란토로 번역하셨고 뿐만 아니라 성가까지도 번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모든 게 에스페란토로 번역이 된다는 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늘 부족하지만 하나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덧붙이면 에스페란토 번역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 번역에도 미력이 남아 기여를 했습니다. 원불교 100주년 성업 10개 언어 교서 봉정에 들어간 스페인어 교전, 포르투갈어 교전과 정산종사 법어와 불조여경, 아랍어 교전, 러시아어 성가 등의 적합한 번역자를 찾고 번역을 진행하는 일을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이 밖에 이탈리아어, 체코어, 리투아니아어, 폴란드어, 불가리아어, 몽골어 등으로 원불교 정전이 번역되었는데 이 일도 제가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보통 일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걸 다 해내시기까지 그 시간들이 결코 짧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종로교당 에스페란토 선배들인 홍성조님과 육철님이 진행하고 있던 원불교 정전 에스페란토 번역에 제가 동참하기 시작한 해가 1985년이었습니다. 1988년 9월 에스페란토 정전이 출판되어 총부 대각정에서 출판 봉고 법회가 열렸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당시 정전을 번역하는데 4년에 걸쳐 11차례 윤문 과정을 거쳐 2000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원불교 100주년까지 위에 언급된 원불교 전서를 다 번역했으니 꼬박 30년 세월이 교서 번역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네. 30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온 정성으로 번역하셨던 이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작업이 좀 어려웠던 것 혹은 가장 심혈을 기울이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사실 번역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고 더욱이 종교서적이라 더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한국어입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어지는 한국어 문장이 복잡한 수식어로 인해서 때론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가 단수와 복수가 같은 형태로 흔히 사용되는 것인데 이 또한 전후 문맥을 통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수에서 나오는 동사 중 번역하기가 어려운 동사를 하나 꼽으라면 밝히다입니다. 심경을 밝히다, 마음을 밝히다, 등불을 밝히다, 이런 태도를 밝히다, 도덕을 밝히다, 사리를 밝히다, 정전에 밝히다. 읽고 들을 때는 쉽게 넘어가지만 막상 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자 한다면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밝히다가 문장에 따라 천명하다, 공포하다, 말하다, 설명하다, 드러내다, 빛을 밝혀준다 등 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처럼 원문을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서에 언급된 옛 성현들의 말씀이나
고사도 일일이 해당 문구를 찾아서 이름이나 표현들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큰 과제였습니다. 이 모든 교서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장이나 문구는 따로 기록을 해 놓았다가 한국 방문 시 좌산 상사님을 찾아뵙고 문답을 통해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교서 하나하나가 번역하기가 어렵지만 가장 많은 정성을 쏟은 교서는 정전과 대종경이었습니다. 특히 대종경은 1990년대 초 유럽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닐 때마다 틈틈이 번역을 해서 에스페란토가 발표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1992년 10월에 초벌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이후 자산 종포사님의 배려로 정정과 대종경 입문 작업을 중앙총부에서 꼬박 1년을 살면서 마치고 1998년 6월 출판 본고식을 가졌습니다. 이 에스페란토 교재는 훗날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교전을 번역하는 데 그 근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심려를 쏟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성가 번역입니다. 이는 언어뿐만 아니라 시와 음악에도 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가 번역에는 음악을 전공한 아내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엔 원불교 에스페란토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 어떤 계기로 에스페란토회가 만들어졌는지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원불교 에스페란토회는 1980년 5월 종로교당 청년회원들이 결성한 이론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 제일 먼저 에스페란토를 배운 홍성조님이 80년 시대 상황에서 강습회를 열어 교당 청년들에게 에스페란토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라는 기체 아래 배우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상호 이해와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에스페란토가 소그룹 활동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법타원 김이현 교감님, 좌산 이광정 교감님의 관심과 후원이 큰 목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종로교당은 한국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에스페란티스트들의 필수 방문지 중 하나였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청년 회원들의 직장 생활 등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원광대학교 원불교 교학과생들이 그 명목을 유지해 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박용신, 오세형 정토 회원님들이 합세하고 김상희 교무님, 정봉원 교무님, 홍승조 회장님, 한숙기 회원님들이 동참하면서 다시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교화 활동으로는 2006년부터 에스페란토로만 진행되는 3박 4일 국제 선방을 거의 매년 개최해서 국내의 에스페란토 사용자들이 평균적으로 50여 명이 참가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범유행으로 개최되지 못했지만 올해는 11월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05년부터 거의 매년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에서 원불교 분과 모임을 개최해 세계인들에게 원불교를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원불교 에스페란토에는 5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원불교뿐만 아니라 한국 에스페란토 운동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 앞서 얘기했던 에스페란토 원불교 교서 강좌뿐만 아니라 그 외 에스페란토회의 다른 활동들에도 원불교 교도뿐만 아니라 비교도인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우선 요즘 한국 에스페란토계에 불고 있는 학습 열풍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당겨준 비대면 사회 현상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과거 한국 에스페란토 운동은 주로 대학생들로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해외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가하거나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세대들이 운동의 한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에스페란토의 유용성을 직접 체험하고 있으므로 부족한 언어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으로 해외 길도 막히고 국내 행사도 개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0년간 교서 번역을 한 사람이 직접 공부를 지도한다고 하니 더 관심을 가진 듯합니다. 처음 구상은 원불교 교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문호를 활짝 열자고 해서 현재 무종교인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인들까지 합쳐 45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에스페란토 운동에서 원불교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 여부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원불교를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이웃 종교인들은 원불교 교리가 이론상 진리를 바탕으로 사은사유와 삼합팔조가 이해하기에 아주 쉽게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왜 원불교 에스페란티스트들이 에스페란토 운동에 설선수범으로 헌신하고 늘 감사 생활하는지에 대해 이번 강좌를 통해서 이는 바로 무아봉건과 사은신앙의 실천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론상 서문을 배울 때 언생의회, 해생의원 법문이 가슴 깊이 다가와서 생활의 표준으로 삼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이런 반응을 접할 때마다 참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원무님께서 또 더 잘 아시겠지만 원불교에서 4월은 대각개교의 달이지 않습니까? 이 대각개교의 달을 축하하는 말씀을 에스페란토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Occade della tago de granda illuminigio cae fondo de wombulismo mi tutte core desiras alla ecclesio disvolvigion cae prosperon, alla lando pacem cae stabilon, alla socio rapidan renormaligion, al ciu homo sanon cae felicion. 한국말로 번역하면 대각개교절을 맞아 교단에서는 발전과 번영이, 나라에서는 평화와 안정이, 사회에서는 빠른 재정상화가, 모든 개인에게는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이 방금 원무님의 에스페란토를 듣고 에스페란토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또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리투아니아에서의 삶, 또 에스페란토, 교화자의 삶, 어느 하나 참 쉽지 않은 이 모든 걸 다 감내하면서 또 다른 교화를 꿈꾸게 하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한 원동력은 따로 없고 바로 이론상의 진리를 믿고 행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원무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 좀 생소했던 에스페란토에 더 관심이 좀 가는 것 같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신다면 원불교 에스페란토회 그리고 최보강 원무님이 해외 교화를 하는데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무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